2014년 주가지수 증권사 전망, 그러니까 2014년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잉크색을 좀 바꿉시다, 된장. 자, 빨간색으로. 여러분도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자,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4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요, 하단을 1900 잡고 상단을 2300 잡더라고요. 그건 내가 삼성증권에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이제 삼성증권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관계자가. 아니, 기관이나.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주식한 지 그냥 한 5개월만 돼도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뭐 장난합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 하단 1900, 2300. 왜 1800에서 3000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밴드 이렇게 나타내면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밑에 이제 상고하저라고는 얘기합니다. 상고하저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2달을 반으로 나와서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오르고 하반기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아셨죠? 네, 삼성전자 얘기는 상고하저라는 거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빠이 올라서 어디까지 2300까지 가고 그 이후로 190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세요. 뭐 얘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이래. 완만한 경기 회복일까요? 자,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상반기 상승 2분기 고점. 그러니까 2분기 고점이니까 2분기는요. 1분기가 1, 2, 3월 달이고 그다음에 4, 5, 6이니까 4, 5, 6월 달에 봄에 고점 예상한다. 2300. 너무 얕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시끄러운 테이퍼링, 자, 한국과 중국과 대만은 저유형군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자, 두 번째는요, 누구 거를 자료를 한번 찾아봤냐면, 주요 자산 운용사, 이건 이제 우리가 투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자산 운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자산 운용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자산 운용사가 내년 2014년도 주가지수 전망을 그냥 2400포인트를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네. 2400포인트. 그건 뭐냐? 경기 회복이 될 거래. 그거는 싸움을 거지. 아무리 안 좋으니까 좋아지겠지. 그지? 그로 인한 기업이익 증가래. 이게 너무 재미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나하고 좀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산운용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의 흐름 변화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의 주당 순자산율 PBR이라고 그러죠. 1.2배고, 퍼가 9.5배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2007년 이후 평균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 소장이 바라보는, 여기선 또 색깔을 바꿔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 소장이 바라보는 2014년 주가지수 성 소장의 전망 대전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대 자산운용사가 얘기했던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흐름 변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일맥상통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유식하게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 구조죠. 금융위기 이후에 3조 달러 살포했죠. 그 다음에 FED에 매월 100조, 원래 90조 정도 되는데요. 그죠? 100조 원 정도 채권 매수하죠. 그래서 채권 초강세 호황 봄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Do you want a bomb? 그런데, 작년 8월 이후, 유동성 전환이 포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채권은 약세로 돌아서고 유동성의 대탈출을 시작해서 부동산, MMF, 주식, 상품 쪽으로 갈아타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차를 노려서 캐리 트레이드,
일어나고 글로벌 증권시장의 대호황이 일어납니다. 이해가시세요? 작년 8월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 다우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나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S&P가 어쩌고 저쩌고 일본, 영국, 독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증시 기류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 소장이 일단은 각각 얘네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 루비니가 누구예요? 축구선수요? 루비니가 비관론자입니다. 그죠? 루비니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전에, 향후 2년 더 주식시장 급등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원래 루비니 같은 성격은 지금 사태가 개판입니다. 꼭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루비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향후 2년간 더 주식시장 급등 형성할 것이다.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닐이라는 애가 농구선수가 아니라 이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건 뭐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오닐이 주식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하고 말이 좀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애는 누구예요? 그렇죠? 버핏이죠. 버핏은 물어봤더니 어쩌라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잖아?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루비니, 오닐, 버핏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버블을 만들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향후 2년 후 2015년까지 자, 2015년, 그러니까 내년이 2014년, 그 다음에 2015년 후에는 뭐가 예고된다? 대폭락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루비니 얘기를 결론적으로 보자면 2015년까지는 그 후에는 대폭락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미국이 실제적으로 6%대의 실업률, 이거는요, 실질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질. 얘들이 내놓는 자료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업률이 6%로 내린다라고 그러면 저는 인정하고 폭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점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다시 얘기하면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밝힌 내용은 예? 뉴스 좋아하지 말고 루비니 향후 2년간 주식 더 졸라감 오닐 이거 외에 다른 거 투자할 거 있는가? 버핀 어쩌라고 스벌 마땅한 투자가 없잖아 라고 얘기했으면 당분간 금리 즉 유동성 축소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떠듭니다. 뭐 이렇네 저렇네 미국의 지표가 좋아지니까 축소를 할 거야.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우리는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서 성 소장은 심히 안타깝고 짜증납니다. 자, 2014년 주가지수 성 소장 전망 2,700포인트 본다. 왜가 나와야 되겠죠? 왜? 아, 기분 좋습니까? 왜? 우리가 그 종합주가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6개월 선행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져요. 예? 왜? 아니 내가 A라는 회사인데 상장을 했어. 근데 그냥 막 주가 그냥 오르는 거야. 신났잖아. 그럼 막 팔았어. 돈이 많아지니까 가서 술도 처먹고 밥도 처먹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응.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주식 투자하는데 막, 돈을 버는 거야. 그 막 술 먹고 막, 광씨가 무슨 누구야? 나와서 막, 동철아 나와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사실, 오랫동안 침체됐었던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기가 돈의 힘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거품 논란도 있지만 유럽의 경우는 아직 오를 여지가 많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제 걔네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미국과 유럽의 구매력이 좀 살아난다라면 우리나라는 큰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강세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고요, 어려운 기업은 계속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코스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포트 잘 짜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포트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리다 이러면 안 돼요. 주식에 관심은 두되 선별적으로 가려서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뭔지, 이걸 갖고 가야 되는지,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거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천에 떠돌지 마시고. 왜 성수단과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14년 주가지수 성수당 전망 2700. 왜? 간단합니다. 보실까요? 네, 보실게요. 네. 이게 지금 나스닥이요. 여기가 지금 2008년입니다. 그죠? 265 찍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얼마요? 나스닥 지수가 4,800입니다. 이게 몇 배예요? 4배? 일단 3배는 넘죠. 그죠? 일단 3배는 넘죠. 일단 3배는 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가 이때 당시에, 그죠? 2009년, 2008년, 이때 당시, 2009년에, 이때 당시가 660, 6116, 6212, 6318이죠. 18, 그죠? 6318이죠, 그죠? 3배잖아요, 3배. 그잖아요. 네? 6318입니다, 18. 우리나라 볼까요? 여기 지금 코스피 2008년도에 얼마냐면 892포인트니까 그냥 900포인트라고 합시다. 무슨 892.16 이러지 말고 900포인트. 자, 9단 외워볼게요. 928. 그 다음에 93 어떻게 돼요? 93. 2700포인트입니다. 네? 왜? 루비니하고 오닐하고 버핏 이 새끼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앞으로 2년간 방법 없잖아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급격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방향은 일단 윗방향으로 걷어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배가 됐든 우리는 지금 현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 당시 2010년도에 이 시장이 들어와서 제가 1850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1850. 그리고 종목 수를 자꾸 줄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때가 이때인데요. 1850. 자, 우리나라 지수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죠? 지금 900포인트에서 일단은 얼마까지 2700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잡는 건 최소한. 지금 미국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4배까지 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앞으로 향후 2년간 더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앞으로 공간은 살아있는 거죠. 그거 자기네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닐이나 버핏이나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조금씩 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털겠다는 얘기죠. 그러죠?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그 월렘지든 내가 루빈이라도 이쯤에서는 좀 자꾸 털어야 되겠죠. 그죠?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언제까지 턴대요?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2년간 털겠다 그 얘기입니다. 2년간 털어내겠다. 그 털면서 심심하니까 뭐예요? 심심하면 연불한다.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일단 똑같이 2700포인트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돈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나오는 투자자고 대응 전략을 보면 뭐 테이퍼링, 출구 전략 언급 때마다 주가 변동 요인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테이퍼링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 전환을 한다면 그때는 또 혹자입니다. 엔화 약세 주가 변동 요인이지만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개혁 둔화 이게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2,700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채팅방 해제를 했고요. 여기까지 2013년도와 2014년도를 1시간 반에 걸쳐서 쉬지 않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 경례 박수!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1960포인트는 제가 장중에 방송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어쨌든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2014년에 또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 전망해 드렸습니다. 내년에 미국과 유럽 경제가 현재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요. 중국 경제가 경착륙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간다라면 일단 채권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팽창을 지속해온 달러의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이번 주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하든지 줄이든지 크게 신경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책금리는 실업률이 6.5%에 물가 2%를 넘기 전에는 현재 저금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하지만 시장금리는 경제지표를 선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게다가 한국금리는 적자재정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추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원화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세로 간다라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의 김종수 총재께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달러는 강세에 전환할 것이고 양적 완화 축소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경제 회복 속도도 미국이 유럽보다 또 일본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원래 미국 애들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미국제 금리의 상승은 일본을 비롯한 여타 금리와의 차이를 벌려서 자연스레 외국 자금의 미국 내 유입을 촉진할 거고요. 이른바 와다나베 부인의 해외 투자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는 약세가 더 이어질 겁니다. 일본은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더욱 확대할 겁니다. 주가는 추가 상승 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가 상승의 견인차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상승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주가의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될 겁니다. 이미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현재 버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